광주는 물이 부족한 도시라고 합니다. 본래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구 1만 명의 작은 면에서 14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함과 동시에 폭처럼 따라붙은 문제일 것입니다. 땅을 굴착하여 인공적으로 물을 얻어 여과 정수하여 사용하는 상수도 시설은 19세기 초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1920년 5월 광주 인구가 1만 명일 때 증심사 입구 문빈정사 못 미친 초입에 등산 용품을 파는 가게 뒷산에 제1수원지가 준공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광주 지하수에 적응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식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조성이 되었고, 그 일부는 대학병원인 지금 그 당시의 그 광주 도립병원에서 사용이 되고. 제2수원지는 30년대 말엽 화순 너릿재 못 가서 좌측의 용현 계곡에 건설됐습니다. 이곳은 광주의 끝마을로서 용추 폭포로 가는 길과 화순으로 넘어가는 한적한 옛 오솔길이 있어 봄에는 벚꽃길을, 가을엔 참나무 숲길의 향기를 맡으며 산책하기에 제격인 마을입니다. 이 수원지를 개통할 무렵엔 광주 인구가 5만 명에 달해 매년 시간제 급수로 애를 먹었다 합니다. 지금도 시내 일부 지역은 이곳의 물을 끌어다 마십니다. 그 용추 계곡에는 그 광주 시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용추 폭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수원지가 조성이 되니까 이 물이 오염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광주 그 시청에서 그걸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이후 1957년도에 제3수원지가 축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3수원지는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광주 토박이들조차 이 수원지는 매우 낯섭니다. 3수원지는 송정리 일대에 물을 대기 위해 우남동에서 첨단으로 가는 산동교 아래 극락 강변에 있었는데 뒤에 동복댐이 생겨 쓸모가 적어져 공업용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개발된 것이 60년대 축조된 제4수원지, 석곡동 소재여서 석곡저수지라고도 불렸습니다. 80년대 후반 이철규 변사 사건이 아직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곳이기도 하지요. 주변엔 청풍 쉼터와 산장과 담양으로 빠지는 길목이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관문 같은 곳입니다. 현재 광주 시민들이 사용하는 40여만 톤의 수돗물 중 25만 톤은 동복댐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주암댐에서 각각 가져다 쓰고 있어 광주 수돗물의 90%는 동복댐과 주암댐에서 오니 이들 댐을 광주의 생명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1917년 70년대 초에 다섯 번째로 동복수원지가 건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동복수원지는 건설 초기에 제5수원지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인데 현재 화순군에 소재하고 있지만은 이 댐을 건설하는 데는 광주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했고, 현재도 이 부분만은 광주광역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동복수원지는 참으로 국내에서 유명한 절경의 지대입니다. 여기에 그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8경의 하나로 여기를 그 전라남도에서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무렴정이라든가 또는 그 망미정 같은 이러한 그 정자가 있고, 특히 유명한 것은 방랑시인 김삿갓이 여러 곳을 헤매고 다니다 적벽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을 마쳤다고 하는 또 그런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을 가져다 먹는 광주 사람들의 편리와 개발의 이면엔 아픔도 많았습니다. 수원지가 생기면서 수몰 지역의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매일 양치를 하며 숱한 물을 흘려보내지만 정작 그 수돗물의 근원과 수몰지 주민들의 애환을 생각하는 이는 드물기 때문이죠. 여기에 그 수원지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 적벽의 반 정도가 수몰되어 버렸고, 또 동시에 여기에서 살고 있던 그 주민들이 모두 이주를 해가게 되어서 사수원지를 건설할 때에는 화암마을 등 수몰지역 주민들이 정든 터전을 떠나야 했으며
이 수원지 때는 무등산의 명물인 용추폭포가 파괴되었습니다. 주암댐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오랜 추억이 담긴 고향집이 눈길도 닿지 않는 시퍼런 물 아래 잠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아픔을 가슴에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돗물이 주는 청결하고 익숙한 행복 속에서도 이처럼 역사와 아픔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